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그 활동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국회든 뭐 어디든 뭐 찾아가서 아주 뭐 열심히 태극기 캠페인도 하고 반종북 북한 인권운동 또 열심히 하시고 하는 미국 변호사시죠. 인지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목이 약간 쉬셨어요. 제가 하도 태극기 흔들자고 막 외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목이. 아니, 왜 페이스북 같은 데가 보면 동영상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직접 찍으시는 건가요? 셀카식으로 찍습니까? 동영상 찍으시는 거? 셀카로 찍은 적도 있고, 또 동지들께서 찍어주신 적도 찍어준 것도 있는데. 있고. 아니, 국회 앞에서 가시어 사실 막 목소리를 높이니까 저도 지금 목이 좀 가 있습니다. 그 국회 앞에서 한 영상을 태극기 국민들께서 황홀하다고 하실 정도로 속이 시원해 하셨는데 그 영상은 제가요 오른손으로 마이크 잡고 왼손으로 제 스마트폰으로 셀카로 찍은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예. 아니 그 보니까 셀카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시죠. 자유통일대한민국당 맞습니다. 당 이름부터 시작해서 새로 지금 당을 만드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20일 월요일에 제가 그러니까 당을 만드는 절차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우리 주필님도 당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어떻게 성립이 될까 궁금하실 텐데 제 첫 번째 스텝이 그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그것의 발기인 대회를 시작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예, 발기인 대회 회의록하고 그 발기인 명단을 제출해야 되죠. 예, 맞습니다. 선관위에 제출하는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등록된 것을 기반으로 이제 시도당들, 그러니까 5개 시도당에 또 창당준비위원회, 창준위를 성립해서 등록을 시키고 그럼 지구에는 몇 개가 조직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필수 요건이 5개입니다. 5개.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뼈대만이라도 빠르게 초고속으로 구성하려 하기 때문에 지금 뭐 경남도당, 뭐 울산시당 뭐 이런 식으로 구성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온전해지는 순간에 다 시도당 창준위까지 이제 등록을 시키고 나면 이제 제가 신문 광고, 일간지에 신문 광고를 내게 되겠죠. 그 신문 광고 내는 것도 창당의 필수 요건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일간지에 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광고를 내고 창당 대회를 이제 고지를 하겠죠. 신문을 통해서. 그래서 창당 대회를 해서 창당 대회도 또한 중앙당에 2,000명, 시도당에 1,000명 해가지고 중앙 선관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정당이 그 순간에 이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이 얼마 이상이셔야 된다는 요건은 아니군요. 일단 인원수만 채우면 되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지들 규합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럼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이제 첫 발 내딛었습니다. 발기인 대회 했습니다. 발기인 대회를 했고 그 동영상도 제가 봤어요. 감사합니다. 발기인 대회를 했고 이제 중앙선관위에 신고를 해야죠.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아직 한 건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발기는 몇 분이나 됩니까? 발기는 구성 요건이 중앙당 창준위 발기는 200명이 요건입니다. 200명이 요건이군요. 자유통일대한민국당. 이름 멋있죠? 누가 왜 만드는 것이냐? 정당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념의 말하자면 백본이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우리 인 변호사님하고. 많은 분들께서 정당한다고요? 그러면 대체 명망가 이름 누구 있습니까? 스타 플레이어 누구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저의 취지는 빠른 속도로 뼈대를 갖춘 정확하고 반듯한 우리의 이념을 함께하는 그 누구든지
태극기 맞다라고 하시는 국민 누구든지 함께 하십시오 라는 의지로 일단 저 혼자 지금 깃발을 든 것이고요. 이 정당의 소중함과 이 정당이 창당되어야 되는 필연성은 이름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유통일 대한민국당. 비전, 목표는 자유통일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그 자유통일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하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자유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를 긍정하는 현재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통일이 돼야 통일, 그것이 바로 자유통일이고 그 자유통일은 소위 시중에 유행하는 평화통일은 아닙니다. 저는 구분을 합니다. 터주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식적으로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타협에 의한 변질된 평화에 대한 그 인식이 너무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평화통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철저하게 자유통일인데 여러분들 통일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유통일이 되었을 때 그 통일 대한민국의 국호를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온전히 지킬 자신이 있으신지, 지금 태극기 국민들이 결집되고 있는 순간에도 태극기를 집회에서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발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일이 된다 한들, 자유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들의 통일한국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 거라는 거에 제가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국호는 응당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는 그 굳은 수호 의지를 제가 그 정당 이름에 넣은 것입니다. 혹시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고려연방제 맞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 국호가 고려가 되나요? 제가 그런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뭐 6.15 정신을 계승하여 고려연방제 이런 것에 대해 저는 철저히 반대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조선공화국 무슨 조선인민민주주의는 빼고 조선공화국 야 그거 웃긴다 라고는 생각할 텐데 막상 또 우리 임 변호사께서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좀 새삼스러워요. 그렇죠. 위험에 처한 대한민국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험에 처해 있다. 대한민국. 실제로 고려연방계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요. 그리고 그 한반도기라는 것을 등장시켜서 한반도기를 내세우는 뭐 일부 세력들도 있고 또한 뭐 항상 그들이 말하는 우리 민족끼리 이런 얘기들에 지금 휩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그리고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호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상당한 불안과 위협을 느끼는 현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자유통일 대한민국당은 다른 정당과 다른 점은 자유통일이라는 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인데 맞습니다. 지금 왜 이번에 태극기 시위 보수가 이제 분노한 보수들이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폭발한 일련의 과정이 놀랍게도 있었는데 일종의 정치적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새누리당도 만들어졌죠. 만들어진 겁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공식적인 창당 선언은 안 하셨고요. 저는 저에게까지는 근데 입당 원수도 받고 이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당법 그 숙지하면서 진행하는 거에 따르면 그 창당준비위원회 시도당 형태에서도 입당 원서 받는 활동은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분들께서 열심히 성실하게 잘 창당 작업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으나 저는 그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그 당명에도 동의는 안 하고 있고, 자유통일 대한민국당이라는 그 저희들의 그 미션과 저희들의 그 목표, 그것을 두고 저희들의 정치적 좌표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보 우파입니다.
진보 우파. 제가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예.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된 이 대한민국의 최초의 가장 위대한 진보주의자는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요. 예. 바로 우리 우파, 그러니까 일종의 보수 세력이라고 또 하는 우리 우파가 지향할 롤 모델은 단연코 우남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신데 그분은 그 조선 일제 식민지 시대에 진보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 경제를 우리에게 선사해 가장 주셨습니다. 진보적인 분이죠, 사실은. 맞습니다. 레디칼하신 분입니다. 예, 그분이.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죠. 예, 진보주의고 프로그레시브 하시고 예, 굉장히 또 심지어는 맞아요, 레디칼. 뭐 예, 어떻게 보면 그 시절의 펀더멘탈주의자. 레디칼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 해방 공간에서 예, 시장 경제가 뭔지, 맞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아는 사람은 이승만 박사 혼자였죠. 뭐. 굉장히 외로운 거인이셨죠. 본 적이 없으니까 한국 사람들. 뭐 알아야 뭐 비판도 하죠. 아니 그 네. 초대 헌법에 보면은 재헌 헌법에 보면은 말하자면 기업이 민간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초대 헌법에. 그게 예. 나중에 차례차례 고쳐졌는데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한국인의 유진호 박사의 눈에는 어떻게 해서 민간인이 큰 기업을 만든다는 거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엄청난 개척자이자 기업가 정신과 진보적인 분이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진보라고 하니까 제가 자주 내가 진보야 이렇게 다니는 거는 그 진보는 진짜 보수의 주의자고 저는 솔직히 진보. 예 프로그레시브한 진짜 보수 그러한 우파 진보 우파 진짜 보수 진보 우파 사실은 사회를 정말 진보시키는 힘은 우파의 가치에 속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좌파들은 자기들이 진보라고 자꾸 주장을 하죠. 저는 그들 좌파들이 말하는 자칭 진보 논리에 대해서 자칭일 뿐이지 수구 좌파라고 저는 그렇죠. 진보 인식하고 아니에요, 있습니다. 사실은.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창당 목표는 언제까지입니까? 창당 목표는 그 정당법에 의거할 때요. 30일, 50일 내에 창준이가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기간 내로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에다가 등록도 시키고 시도당 창준이도 등록도 시키고 그래서 다 한 달 안으로 다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제가 또 다른 시작을 또 되풀이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떳떳한 보수의 말하자면 대한민국 애국 시민들의 거리투쟁 예. 이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정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움직임이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새누리당도 있고 또 다른 조직이 있나요? 저에게 길이 언론 보니까 뭐 이 프랑카드도 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또 저와 같이 또 여러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계신지 저는 새누리당만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수라는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러면 뭐 꼴통, 수구 이런 식으로 다른 진영에 의해서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요, 서구 사회에서 그 수백 년 또는 그 시초로 돌아갈 때는 그 수천 년 동안 형성된 서구의 보수주의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다른 한국적 보수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리 한국의 보수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어느 아침에 깨달은 것인데 예. 우남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 박정희 부국 대통령 그 두 분을 긍정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나의 아버지 세대 제가 40대입니다 나이가 예. 나의 아버지 세대에 이루어주신 이 대한민국을 긍정하고 존중하여 이 대한민국을 계승하겠다라는 개념과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보수다. 예. 반 대한민국이 바로 보수의 반대인 수구좌파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른 자유통일당, 약칭은 자유통일당이래요. 아닙니다. 약칭이 좀 대담한데요. 예. 자유당입니다. 아, 이승만의 자유당. 맞아, 자유당이죠. 네. 그거군요. 그거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은요. 그 4.19로 무너진 자유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고스란히 첫인상부터 안고 가겠느냐? 네, 저는 그러려고 합니다. 왜냐? 자유당이라는 자유당이군요. 용어를 처음 들은 사람의 반응이 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자유당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의 동지가 될 것이요. 아이고, 이승만 그 부패 독재자의 자유당이네라고 하는 분들은 저희의 투쟁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승만 부패 아닌데.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그렇게 예. 교육받아갖고 오해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교육 대상, 계도 대상, 투쟁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든 것의 요체가 바로 프리덤, 리버티. 그것이 바로 요체이자 알파요, 오메가요, 핵심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대한 새누리당이 부족하거나 또는 아니야, 저런 노선은 아니야라고 느끼신 겁니까? 그것보다는요, 저는 시민단체 NGO의 대표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 NGO의 미션, 뭐 북한인권법 제정, NGO의 목표 성취도 해본 경험이 있는 예.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회사의 목표가 이윤 창출, 정당의 목표가 정권 창출. 그래서 새누리당이 있건 자유한국당이 있건 더불어민주당이 있건 저와 같이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부국 대통령을 긍정하고 진보 우파, 그냥 수구 보수 우파도 아닌 진보 우파를 내세우는 정당이 안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내 나라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제가 일단 깃발을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무조건 새누리당이 저희와 유사한 노선을 가신다 해도 백업을 할 수 있는 협력과 백업 세력으로서 존재하고 싶지 뭐 저희는 다르고 저희는 우월하고 저희는 뭐 좋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세는 상대 개념은 아니다. 예, 그런 자세는 갖지 않을 것임을 새누리라는 말씀드립니다. 단어를 왜 싫어하신다는 거죠? 아, 거기에 동의 안 한다고 아까 말씀 한번 드렸죠. 예. 그 까닭은 일단 첫 번째는요. 새누리당이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저희에게 주는 그리고 내포하고 있는 그 현 시점에서의 해석들, 국민의 해석들. 아, 새누리당 뭐 친박의 정당, 뭐 새누리당 뭐 기득권 정당 그 이미지와 탈을 함께 쓰고 가고 싶지 않았고. 오케이. 예. 그리고 또한 뭐 다른 들리는 얘기로는 뭐 새누리가 어떤 종교에서 비롯된 이름이다라는 루머도 있고. 그랬습니까? 뭐 신천지라는 이단 종교가 있는데 신천지 뉴월드인데 그것의 한글말이 새누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검증되지 않은 소리여서요. 아,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마도 예. 제가 추측컨대 예. 그 신천지에서 새누리가 나온 게 아니고 새누리당을 일본이나 중국에서 새누리라는 건 순 한국말이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냐 하고 하다가 일본에서 신천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아이고. 좀 안 좋았네요. 새누리 입장에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에서나 예를 들어서 지금 영어로 쓸 때도 그렇죠, 그렇죠. 뉴월드라고 처음에 썼거든요. 네. 그 뉴월드당이나 신천지당이라고 하게 되면 이게 좌익혁명정당적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뉴월드라고 하면 완전히 폭력혁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판을 완전히 덜어엎는 맞습니다. 말하자면 뭐 좌파정당의 이미지, 무력 폭력혁명당의 이미지. 또 영어로 한글로 한자로 해보니까 신천지거든요. 이것도 좌익 폭력혁명이에요. 그렇네요. 그래서 새누리가 할 수 없이 SAE 그렇게 했군요. 그렇게 했군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영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새누리라고 써놓으면
일본도 중국도 영어권에서도 안 좋은데요. 이게 무슨 정당이지라고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 그 이름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 그 자유통일 대한민국당의 영문 명칭 한번 어떻게 돼 말씀드리겠습니다. 있어요? 저희는 리버티를 채택하지 않고 프리덤을 채택해서 프리덤 파티인데 코리아로 하지 않았습니다. ROK, Republic of Korea's Freedom Party. 그래서 락스 프리덤 파티, ROK를 그냥 락으로 읽어주십시오. 그러면 반석이라는 바위의 의미도 있고, 락앤롤의 그런 자유로운 의미도 있고, 락스 프리덤 파티. 멋있죠? 그렇군요. 네. 춤도 좀 춰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락스 프리덤 파티. 그렇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자유당을 만든 이유, 또 이 자유당의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정치권에서 뭔가 자유통일의 운동을 하기 위한 이념의 운동체가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목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정권 창출이 정당의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차피 4.12 보궐선거나 대선에서 후보 낼 수는 없는 처지이고요. 그건 너무 시간이 가장 가까운 내년부터 후보를 당연히 낼 것이고요. 우리 자유통일 대한민국당은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운명과 끝까지 함께하는 그때까지 그 자유통일이라는 것이 그 북한이 붕괴되고 물리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완성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되는 지난한 남한과 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 내내 북한 주민의 마음과 이 남한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는 그런 사회통합의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운명을 함께하는 정당으로서 저희는 롱런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임 변호사께서는 그동안에도 북한의 인권운동을 쭉 해오신 그 연장선에서 그런 발상을 하신 거군요. 맞고요. 저희 그 정당의 주체 세력, 3대 주체 세력이 바로 젊은 정당, 청년 정당, 탈북민 정당, 여성 정당,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의 파워게임에서 밀려나고 항상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 탈북민, 여성, 이 세 주도 세력이 자유통일의 혁신 세력이 될 것이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여성 대통령 못 죽여서 그렇습니다. 이 철없는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그 여성의 사생활이 그렇게 궁금하다고 그 세월호를 저렇게 난장판으로 끌고 갔는데. 첨언드리면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인권을 유린한 사건을 표창원 의원의 그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알몸 그림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의 공동 고발의 주도자가 또 저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 그림 사건이 벌어지고 그 광화문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이 여러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졌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여성 정치인으로서 이 대한민국 사회 변혁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현직 여성 대통령이 저 지경으로 인권이 유린당하는데 제가 여성 지도자가 되었을 때 저도 그 꼴 안 당하리란 법 없고 그러기 전에 우리 함께 세상 좀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십시다. 그런 마음을 품고 제가 표창원 사건을 공동 고발을 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광화문에 있던 그 사진은 이제 없어졌죠? 그때 한시적으로 걸려 있었던 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광화문에 있는 사진은 성행위 박근혜 대통령 얼굴의 그림에 맞습니다. 성행위 그림까지 걸려져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저희가 고발을 결정을 하면 수사를 통해서 그 광화문 광장의 집회는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상스럽게도요. 종로경찰서가 아닌 서울시가 관할을 하고 있어서 서울시의 결재하에 그 전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성행위 그림이 걸린 전시회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것은 제가 서울시에 정보공개 요청을 함으로써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광화문은 그러니까 시가 직접 관할하는 맞습니다. 지역이군요. 이상스럽습니다. 그 점도 제가 솔직히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집회 및 시위에 지금 관한 저 법률은 철저히 경찰서 시청 앞 관할인데 광장도 그렇죠. 시청 앞 광장은 남대문 경찰서 관할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거 독특하게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시청 앞 광장에서도 북한 인권 집회를 해본 사람으로서 거기는 남대문 경찰서가 관할하고 동아일보 앞은 또 종로 경찰서가 관할을 하는데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있는 광화문 광장이 서울시가 관할을 한다라고 제가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특이하군요. 이상스럽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은 한국 남성들의 그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상한 그 집요한 왕따 이런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재생산되고 그런데 그 해수부 장관을 하던 윤진숙 장관이 맞습니다. 쫓겨난 것도 참 이 본인이 방송을 들으면 화가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언론들이 계속 비아냥됐어요. 그 외모를 가지고. 제가 맞습니다.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비아냥돼서 무슨 뭐 찡그린다 웃는다. 웃는다 그 외모 가지고 그렇게 언론들이 지저분한 저격을 한 끝에 물러나게 됐죠. 주필님, 제가 그 특검 음. 특별 검사 그쪽에 인권 침해와 인권 유린에 대해서 비판하는 연설 중에 예. 제가 최서원 씨, 예. 일명 최순실에 대해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북한 인권, 소위 인권 변호사 아닙니까? 제가 최서원 씨에 대해서 우리 태극기 국민들께 드린 말씀이 우리 같이 반성합시다. 왜냐? 천부인권이라는 것은 만인이 평등하게 태어나면서부터 누려야 되는 인권인데 과연 최서원, 최순실 그녀만 인권, 기본적인 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비아냥과 조소와 비난과 모욕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면서 최서원, 최순실이 조금만 더 잘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잘생기고 했다라면 우리가 그토록 좌우 상관없이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말을 했던 까닭은요. 인권이란 거는 차별적으로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저의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남성들의 그 집요한 그 말하자면 못난 놈 근성이 있어요. 나는 그거 많이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월호 그 끌어올릴 때에도 예. 무슨 박근혜가 내려가니 세월호가 올라온다 크니 맞습니다. 별별 그 모욕적인 발언과 비아냥거리는 건데 그 대상의 문제 이전에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감성이 그만큼 타락해 있다는 거예요. 신문에 버젓이 그런 제목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평균적인 한국인들의 감성의 수준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제목이 있다는 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냥 이건 일반적인 론인데요. 그러니까 민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포인트는 강한 자한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하고 그게 원래 비열한 자들. 너무 이게 전체적으로 비열해가지고 그 점이 진짜 그런 경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기왕이 나오셨는데 지금 북한 인권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은 통과됐죠. 북한 인권법은 2016년 3월 3일에 예. 제정 공포되었고요. 2016년 9월 3일에 시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 시행령에 따라서. 그러나 현재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북한인권재단의 경우 그래서 북한인권기록센터도 지금 다 운영이 되고 있고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핵심 중에 핵입니다. 근데 그 재단의 경우 그 실무 책임자 사무총장직을 더불어민주당 몫으로 달라 그것을 주장하느라 작년 9월이죠. 지금 3월인데도 아직까지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을 못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북한인권재단을 가지고 다른 생각이 있는 모양이죠. 아마 북한인권재단 인권법에 그렇게 맞습니다. 반대하던 정당이 왜 자기를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인권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제정되다 보니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좀 함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이 인권 압력, 인권 제재가 아닌 인도주의적 퍼주기로 또 변형될 여지가 숨어 있는 게 또 현재 북한 그렇군요. 인권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단 자체는 아직까지 설립은 됐나요? 출범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통일부에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대기 상태인데 출범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선이 안 되고. 예. 재단 이사장님만 내정된 상태지만 내정 상태죠. 이 자유당에는 탈북민들도 좀 참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당헌에다가 그러니까 우리 자유당은 청년, 탈북민, 여성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합니다라는 당헌 구절까지 명시하려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예. 어떻든 창당 작업하는 데는 뭐 이거 돈 많이 안 들어요? 저는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그 선거 사무실도 가장 최소 비용의 뭐 소 사무실 같은 곳, 그곳에는 저 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 시끄럽게 하지 않으니까 피지컬한 그 물리적인 주소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비용의 사무실, 그리고 모든 것을 최소 비용으로 해.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실제로 정당 창당 작업을 해보시니까 네. 지금 현재 우리 법은 말하자면 인터넷 정당은 못 만들게 돼 있죠. 현실적인 뭐 못 주소도 봤습니다. 있어야 되고 예, 뭐 맞습니다. 말하자면 맞습니다. 지금 정당법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느껴졌어요? 야, 이거 법이 왜 이래? 뭐 아니요, 저는 제가 처음 시작해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정당은 또 다른 중요 쟁점이라 예, 생각을 예, 하고요. 저는 그 정당법을 제가 한 장 한 장 줄쳐가면서 보면서 그렇죠.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할 만한 것이구나.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뭐 정당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일단 버겁게 생각하시고 그런 분들은 좀 뭐라 그럴까, 갖출 거 다 갖추고 뭐 발기인 대회도 뭐 큰 데서 해야지, 창당 대회도 뭐 아주 아니죠. 많은 사람 모아서 해야지, 이런 과욕만 버린다면 저는 충분히 군소 정당, 미니 정당, 그래서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당이 많은 것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혜택이면서 할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예. 일단 시간적으로는 올해 중에는 올해가 아니라 상반기 중에 다 창당 그렇군요. 성립이 돼야죠. 그러니까 대선이 끝나고 예, 맞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창당 광고와 함께 창당 성립을 창당이 할 돼야 것입니다. 됩니다. 예, 예. 그렇군요. 그것이 저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스타 플레이어나 명망가를 내세우지 않는 그야말로 청년 여성 탈북민들을 중점적으로 맞습니다. 내세우는 그러니까 정당이다. 많은 분들이 그 창당 작업에서 어려워하시는 까닭이 명망가 스타 누가 하는 플레이어들 거냐, 예, 말하자면. 설득도 해야 되고 시간도 걸리고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이 태극기 하나 손에 잡고 흔들면서 탄핵 기각과 각하를 외쳤던 그 국민들의 그 성원과 그 뜨거움, 그래서 솔직히 저는 태극기 개미 정당이다. 개미로 출발한다. 맞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크게 성장하겠습니다. 오케이. 개미 정당. 근데 자유당이라는 이름은 정말 대담한 이름입니다. 너무 자신만만한 이름이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염려도 해주십니다. 아마 이승만 대통령이 들으시면은 좋아하실 거예요. 네, 제가 그 마음 하나로 지금 자신 있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이 그래? 임 변호사 고생 많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도 그렇겠죠. 모르지. 자유라는 이름을 되살려 주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시기를.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